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5G 장비의 성장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내년에도 5G 종목들은 내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5G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호재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잘 정리해서 오늘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내용들 보시고 도움되셨으면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 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미국 하원이 정부가 이제 화웨이 장비를 구매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려 한다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네트워크 법안으로 불리는 법안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하원 통과됐기 때문에 상원에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원 의원들의 얘기를 보자면 외국의 악의적인 간섭으로부터 미국의 네트워크를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무선통신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라는 이러한 기치로서 법안을 내놨던 부분이고요. 미국의 많은 통신 제공 업체들은 화웨이와 그 계열사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미국의 상업과 보안 이익에 매우 큰 위협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상원도 통과가 되어서 법안 통과가 된다 하면 이제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은 미국의 장비 판매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의 소형 통신 제공 업체들은 화웨이 쪽에서부터 안전한 쪽 장비로 교체할 때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 또한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3분기 때 5G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요. 화웨이가 30% 비중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23%로 삼성전자가 2위고 근소한 차이로 3위 에릭슨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이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화웨이 쪽 관련한 노이즈가 내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삼성전자가 내내 수혜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내용을 가지고 온 부분입니다. 세계 최대 통신 시장인 미국에서 버라이즌이나 AT&T, 스프린트 등 주요 통신 기업들이 삼성전자를 이미 5G 장비 공급사로 선정한 부분이고요. 올해 4월 달에 우리나라와 같이 상용화를 시작했던 미국은 이제 현재는 미국 내의 일부 대도시 위주로만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제 5G 주파수를 봤을 때 현재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이제 3.5GHz가 있는데 내용들 아시겠지만 4월 달에 상용화한 이후에 지금 7개월, 8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건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5G 통신이 안 터진다거나 그런 통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접수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무리하게 상용화 일정을 땡긴 것도 있고요. 또 아직 장비나 여러 기지국들이 불충분하게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3.5GHz가 아니라 이제 더 고주파수인 28GHz에 대한 장비 교체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아래에 보시면 3.5GHz 같은 경우에는 이제 4G 장비와 함께 쓰는 NSA 방식이 있고 28GHz 고주파수 영역에는 이제 5G 장비만 통신에 사용하는 SA 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미국도 그렇고 내년에 상용화하는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또 내년도에 또 상용화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은 이제 28GHz SA 방식을 통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발주를 한번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5G 통신 이제 성능이 구현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화웨이가 30% 점유율로 전 세계 5G 장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이제 물론 화웨이가 3.5GHz와 또 그 더 나아가서 6GHz 영역에서는 기술력이 매우 좋아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더 진정한 의미의 5G 주파수인 28GHz 그러니까 SA 방식대에 해당하는 장비에서는 우리가 화웨이보다는 훨씬 더 기술력이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R&D 비용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28GHz 시장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진짜 이제 기술력으로 화웨이를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이제 28GHz 그리고 SA 방식에 대한 그런 이제 점유율이 더 커지게 되면 삼성이 이제 화웨이를 누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호 전문가님, 예. 제가 좀 화웨이 쪽 미국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또 최근에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서 1단계 합의를 했지만 네. 여기서도 화웨이가 빠져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또 삼성에 매우 좋은 호재가 될 게 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국내가 지금 요새 경제가 매우 좋지 않은데 네. 과거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네. 86년에서 88년 사이에 네. 연평균 GDP가 10%씩 성장했고요. 네네. 수출은 매년 30%씩 그렇게 놀라운 성장을 했던 것은 일본이 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 가지고 엔화가 절상이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런 기회를 잘 활용했다 말씀드립니다. 미중 무역 분쟁 자체는 글로벌 어떤 경기 침체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지만 화웨이 제재는 분명히 삼성한테는 좋은 호재로 작용된다. 그렇군요.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면 보면서 좀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웨이라는 회사는요, 런정페이 회장이 지금 창립자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화웨이라는 뜻이 중화를 위하여라는 의미가 있어가지고 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이 좋지 않게 매우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네네. 말씀드립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G2라는 말을 매우 좀 싫어한다라고. 예,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뭐 중국이 너네가 뭔데 그렇죠. 우리랑 같이 동일 선상에서 그렇죠. 얘기를 하느냐 할 수 맞습니다. 있겠죠. 예. 그래서 일본도 엔화 절상시켰고 또 서독이 치고 올라왔을 때 서독도 그렇게 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쉽지 않은 문제다. 저는 계속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네네. 화웨이는요, 좀 위대한 기업이라 좀 말씀드려요. 삼성과 견줄 만한 회사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국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점유율이 하락해서 지금은 2%도 차지하지 않는다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화웨이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잖아요. 네네. 유럽에서도 화웨이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전반적으로 꺾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웨이가 애플하고 앞치락 뒤치락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글로벌에서 2위를 굳건히 지금 다지고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맞아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더니 네.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 예.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아니라 네. 판매량 기준으로 보면 삼성이 지금도 이제 점유율은 1위지만 그렇죠. 화웨이랑은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 겨우 한 3% 차이? 예. 그래서 좀 있으면 이제 화웨이가 판매량 기준에서도 삼성을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뭐 기술력 차이는 크지 않고 네. 아무래도 좀 브랜드 네임이 그런 차이가 지금 좀 있는데 네. 추격당할 수 있으니 삼성 더욱 잘해야 된다. 좀 그렇게 화웨이가 좀 위대한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5G 표준 필수 특허를 화웨이가 삼성보다 훨씬 많이 그렇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웨이는 핸드폰만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죠. 세계 최대 통신 장비 제조업체잖아요. 네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바일 인프라도 이렇게 점유율이 세계 최고고요. 그리고 핸드폰도 잘 만들고 있다. 비중이 높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화웨이를 제재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네. 예, 오랜 역사가 있었는데 2012년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 하원이 화웨이를 사용 중단하는 것을 그렇게 권고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에는 화웨이 딸이잖아요. 네. 부회장을 이제 캐나다에서 체포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부각되면서 당시에 지수가 막 급락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특히 화웨이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RFHIC 예. 이 기업의 주가도 크게 흔들렸던 그런 때가 좀 기억이 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트럼프가 이번에 산타 선물을 좀 미리 일찍 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작년에 너무나 최악의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맞이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5월 달에 제재를 이제 가하고 지금 계속해서 유예를 하면서
공격 무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미중 무역 분쟁이 완전히 타결된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스몰 딜이다. 네. 계속해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말씀드리는데 화웨이 문제는 계속해서 나올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화웨이 회장이 이번에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최대 피해자는 화웨이라고 심지어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스몰 딜이 체결됐는데 화웨이 제재는 풀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왔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또 트럼프가 계속 화웨이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볼모를 잡고서 네, 맞습니다. 협상을 딜을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내내 화웨이 쪽 관련한 노이즈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기회가 될 수 있다. 네. 빠르게 선점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한 지금 또 호재도 다른 호재도 있잖아요. 네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또 최근에도 나온 내용인데, 이제 미국이 이제 화웨이를 제재를 하면서 동맹 국가들에게도 너네도 같이 우리와 함께 화웨이를 제재하자라고 오래전부터 계속 이렇게 압박을 놨죠. 예. 근데 그 압박에 굴복을 해서 화웨이를 제재하는 국가들도 있었고요. 네. 아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로 냉정하게 보면 화웨이 쪽 장비가 좋으니까 우리는 쓰겠다. 양방이 있었죠. 네. 특히 EU 쪽, 그러니까 유럽 쪽도 여러 선진 국가들이 서로 의견을 나눴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네. 사실 최근에 나온 내용이 독일 쪽에서 조금씩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뭐 확실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변화하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요. 독일은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해도 불구하고 화웨이 쪽 장비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3대 통신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텔레포니카와 도이체텔레콤 이 두 회사가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를 쓰겠다라고 의견을 내놨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독일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중국 공급업체를 사실상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국가통신보안법 개정을 추진하자라고 움직임하고 있습니다. 예.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바로 중국에서는요 강하게 얘기를 나왔습니다. 네. 보면 화웨이 우리 통신망을 5G 통신망과 장비를 안 쓰게 되면 독일 너네 차 가만 안 두겠다. 아, 네. 협박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차가 좋잖아요. 네네. 네. 내용을 봤더니 예. 작년에 중국 내부에서 팔린 자동차들 중에서 약 25%, 약 4분의 1 정도가 네. 독일산 자동차입니다. 아, 예, 많이 팔렸네요. 독일도 애초에 국가 경제가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중에서 자동차가 핵심적인 수출품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에 납품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였죠. 예. 그러다 보면 근데 지금 지금 독일이 경제 지표도 많이 안 좋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국채 금리도 마이너스가 되고 있고 지금 계속 꺾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그걸 알고서 네. 본인들이 미국에게 당했던 부분들을 독일에게 분풀이를 하는 거죠. 아, 그렇겠죠. 예. 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예. 예. 그래서 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에 중국 내부에서 독일차 판매가 폭스바겐도 무려 13%, 예. 아우디 2%, 벤츠 2%, BMW 2%. 이 수치가 거의 무시할 수준은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도 고민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화웨이 관련한 그런 노이즈는 꾸준히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번 내용을 준비하면서 봤는데 이제 파이브 아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 단체가 있는데 예. 이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으로 이루어진 정보기관 연합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이제 스노든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아, 네. 그때 하게 되면서 알게 된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서는 아무래도 더 미국의 그런 우방이다 보니까 더더욱 더 미국이 뭐 하자 하면 더더욱 그걸 잘 따라야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올해 2월달만 보더라도요. 미국이 화웨이를 제재하는 그런 스탠스에서 봤을 때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화웨이를 배제하자는 그런 입장이었고 네.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뉴질랜드는 그래도 화웨이 거 우리는 쓰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의견이 갈린 부분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용을 봤더니 올해 11월 달에 봤을 때는 여전히 프랑스랑 뉴질랜드는 우리는 지금도 화웨이 쪽 5G 장비 배제 없다라고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까지는 미국의 굴복에 압박에 계속 지금 지진 않고 있고 하고 있는데 최근 12월 달에 영국에서 존슨 총리가
화웨이 쪽을 우리는 배제하는 것을 시사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예.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독일도 배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점점 이제 화웨이 쪽을 쓰겠다고 했던 그런 국가들도 하나씩 결국에는 힘의 논리로 인해서 예. 야, 너네 중국이야 미국이야 둘 중에 하나만 택해 둘 다 동시에 발 걸치는 것은 없다라고 미국이 압박을 오고 있는데 예. 여기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 대신 미국을 택하고 있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점점 더 화웨이 쪽 관련한 노이즈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질 나- 것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삼성 쪽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장비 기업들은 좋은 쪽 내용을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사실 저번 달에 네. 그 삼성 10월 달쯤이죠. 삼성이 이제 일본 쪽 네, KDDI라는 통신사와 5G 기지국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또 최근에도 또 다른 나라와도 이제 계약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내용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나왔던 뉴스인데요. 네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캐나다 유무선 통신 사업자 비디오트론에 4G랑 5G 통신 솔루션을 공급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네.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삼성전자가 캐나다에 이동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져 있고요.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공급이 됐으면은 앞으로 계속적인 좀 수혜가 좀 기대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또 캐나다는 러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땅이 큰 나라잖아요. 네네. 그래서 계속해서 기지국가, 교환국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큰 수혜가 예상된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은 5G 영상에 대해서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과거 저희가 5G는 앞으로의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번 방송을 했고요. 예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집중적으로 분석한 그런 영상들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오름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10년 전 주가보다도 더 추락해 있습니다. 지금 매우 저평가되어 있고요. 지금 투자하셔야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다.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